네, 박정희 한판 승부. 자, 한판 브리핑 바로 시작합니다.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라는 지금 소식이 있는데 일단은 가자지구 피난민들이 이집트로 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개방된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네, 이스라엘이 지상군 병력을 가자지구 접경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고 주민들의 대피를 명령을 한 상태인데요. 가자 북부 주민들은 당나귀 수레까지 동원해서 짐을 싣고 남쪽으로 향하는 그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 이집트는 라파 국경 이쪽에 개방을 거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MBC, ABC 뉴스 등의 언론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라파 국경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미국과 EU 각국이 자국민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외교적 작업이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울러 가자지구 라파 검문소의 단기간 재개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이집트, 이스라엘의 합의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부터 개방이 됐고요. 예. 이스라엘의 검문소 인근 공습도 당분간 중단될 예정입니다. 네, 유튜브 화면으로는 이제 라파 통로가 어디인지 또 사진 자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집트와 이제 국경 인접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점령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지상군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또 재점령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군요. 네, 어제 공개된 미국 CBS 방송 60분 인터뷰에 출연한 바이든 대통령은 예.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을 지지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미군 병력 파병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지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지지 의사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이란이나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해서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전 세계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 가자지구를 향한 뉴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지하는 시위,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지하는 시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 다 일어나고 있군요. 네,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는 영국 BBC 건물에 붉은색 페인트를 칠하면서 이스라엘 편향 보도를 규탄했는데요. 불과 나흘 전에는 BBC가 하마스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지 않는다면서 친이스라엘 시민들이 BBC를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무슬림과 유대인이 모두 많은 프랑스에서도 그리고 미국의 뉴욕, LA 등의 주요 대도시에서도 양측을 지지하거나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미국의 팔레스타인이나 무슬림 관련 시설에는 스프레이로 나치라는 글씨가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예. 한편 영국, 독일, 프랑스는 유대인들의 안전을 우려해서 관련 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임박했다. 자, 실제로 이러다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혁 PD부터 말씀 주시고요. 아유, 뭐 정말 지켜보기가 참 딱하고 답답한데요. 예. 이게 그 전쟁 중에서 제일 잔인한 게 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 군대하고 싸우는 것보다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경우에 더 잔인해진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건 일종의 종교 전쟁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 종교 전쟁은 내전보다도 더 잔인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냥 악이니까. 나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니까. 그러면 악의 자식도 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성이라든가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냥 악의 씨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아주 잔혹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가자지구를 만약에 점령을 하게 될 경우에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점령을 하러 들어갔을 경우에 그거 뭐 땅굴로 미로처럼 돼 있다잖아요. 예. 거기서 가자지구 서로가 땅이. 목숨을 걸고 싸울 텐데 얼마나 잔악한 행위들이 서로에 대해서 저질러질 것이며, 가사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군이 점령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지 않는 한은 끊임없이 그 보복, 원한 뭐 이런 것들에 사무쳐서 계속 또 테러를 하고 뭐 자폭 테러를 하고 이럴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도 거기에 발이 묶여서 다른 것들 못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로서는 자국이 먼저 공격을 당했고 많은 사람이 인질로 끌려가서 처형되고 하는 것들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다가왔겠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이거를 완전히 절멸을 시키겠다. 뭐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한 대로 죽은 목숨이다. 너희들은 뭐 절멸될 것이다. 이렇게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도 이제
그 속보가 왔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지구 남부 일시 휴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실에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굉장히 지금 뭐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얘기 저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또 어떻게 네타냐후 판단하시죠? 총리는 괴멸시키겠다, 공동묘지로 만들겠다 이러면서 지상군 투입 초일기에 들어갔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날씨 탓이다 뭐다 해서 지연되고 있긴 합니다만 예. 이게 하마스는 정규군이 아니잖아요. 민간인과 잘 식별되거나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사실 피난의 통로를 열어두고 뭔가 이 가자지구 점령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도 사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국제인권법에 위배된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다, 큰 실수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단히 극우적인 어떤 안보관으로 이스라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는데 이제 외부의 적이 너무 명확하게 나온 거죠, 하마스라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어떤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예. 국제사회가 이런 맥락에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뭐 지지 뭐 규탄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참 어떻게 길이 나올지 김수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쟁이 또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에 미국이나 EU 국가들의 중재력이 시험대에 선 게 아닌가 그렇게 예. 보여지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시위들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를테면은 뭐 팔레스타인의 현재 자치정부, 온건하고 평화적인 성향의 정부라든지 이쪽이 아니라 하마스를 지지하는 그런 시위도 일어나고 있고 또 네. 친이스라엘 쪽 시위도 어느 정도 극단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가 이런 종교나 이념에 따라서 갈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도 가자지구 점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을 긋고 있는 이런 쪽을 일단 가닥을 잡아 나가서 네. 각국들이 좀 중재 노력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살상이 더 지속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인류가 시험대에 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이게 지금 가자 지구가 있고 하마스가 점령하고 있는 가자 지구가 있고 네. 또 팔레스타인 온건한 자치정부하고 있는 서한 지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이 또 하마스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게 아닌가? 또 거기 또 그 서한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걸 또 지지하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새로운 뉴스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고요. 자, 우리의 또 국정감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행안위에서는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을 두고 야당 의원과 오세훈 시장 간의 공방도 있었죠? 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오 시장이 유가족들과 공식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오세훈 시장은 정무부시장을 통해 자주 접촉했다라고 답변을 했고 이 의원은 다시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서울광장 유가족 분향소를 일주기 지나 바로 철거할 것인지 이해식 의원이 추가 질문을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되도록이면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지만 마냥 1, 2년 있을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예.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를 언급하면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가 부실해서 일어난 참사인데 대처도 서투르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에 오세훈 시장은 이태원 참사의 경우 기관 간 공조 협조 체제가 부실했다는 것, 그다음 사전 예측 체제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대표적인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토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순살 아파트 문제를 두고 또 여야가 한 목소리 비판을 했군요. 네, LH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 앞다퉈 비판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의 서일준 의원은 LH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또 현재 부실 시공, 정관업체 특혜 논란 등 국민의 분노로 사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공기업이라고 질타를 하면서 강력한 혁신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의 허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LH공사 현장에서 8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철근 누락 아파트를 20여 곳 이상에서 짓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신의 직장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오늘 답변석에 앉은 LH 이한준 사장은 깊이 자성하고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해 사업 발주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다만 그러면서도 LH 권한 축소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쇄신이 조직 축소로만 해결되는 건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제도가 보장돼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 카르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카르텔이 존재하는 건설 카르텔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자,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과방위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이제 국정원이 이제 발로 시작됐었죠. 그 선관위의 어떤 부정성 해킹 논란, 보안 점검이 이제 천공의 영향이냐 이 부분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휴대전화 영상을 틀기까지 했었는데 그 현장 영상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안 나오죠? 개표 부정이 아주 심합니다. 어떤 조직이 지금 개표 조작을 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당하는 거죠. 요걸 조심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까지 국민 앞에 이건 마이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회 마이크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이라 해도 정확하지 않고 추측된 이런 천공 정법 강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할 문제가 아닙니까? 왜 판단, 개별위원 질의도 전체 상황에 맞게 해야죠. 천공정법 강의를 마치 한 듯이 여기에다가 음성을 틀고 화면을, 아니 그러면 내가 아무 이야기를 해서 여기 틀까요? 예, 네. 지금 이제 박성중 의원이 이제 현장에서 발언했던 장면이기도 했는데 더 설명을 해주시면. 네, 이 장면은 국회 과방위에서 오늘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 국정감사를 했거든요. 여기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최근 발표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이것을 두고 천공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이크 앞에 휴대전화를 대고 천공의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재생하는 장면입니다. 예. 이 천공 동영상 내용은 개표 부정이 아주 심하다, 개표 조작하면 또다시 당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고요. 예. 오늘 장제원 과방위원장 대신에 국감 진행을 맡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이를 두고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국정감사장이라고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고, 예. 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개별 의원 질의를 검열하는 것이냐라고 반발하면서 양쪽 간에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예, 그러면 국정감사 현장에서 영상을 틀 때 소리는 나오면 안 되는 겁니까? 아까 뭐 현장에서 얘기인데. 이게 장혜미 아마 변호사. 보통은 예. 영상을 틀 때 예. 미리 이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제 반론을 하는 박성중 것 같은데요. 의원은 그러니까 박찬대 박찬대 최고위원은 최고는 이게 공식적인 마이크를 통해서 송출되기 때문에 내 질의의 하나의 일부로 보면 되기 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하.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왜 질의의 내용조차 다 끝까지 듣지 않고 천공이란 단어가 나오자마자 질의 자체를 못하게 하느냐. 이게 질의 자체를 사전 검열하는 거 아니냐라고 공방이 오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감장이었잖아요. 예. 국감을 대단히 좀 미리 치밀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뭐 영상도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본인의 핸드폰에서 송출한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즉흥적인 질문이 아니었나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틀었는데 소리가 안 나와서 본인 휴대전화로 그랬습니까? 소리가 나오게 예. 한 뭐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그러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예. 사실 여러 시사 프로에서 지적을 했지만 예. 천공의 어떤 워딩, 어떤 주제에 대한 본인의 설명이 나온 다음에 마치 국정에 반영되는 듯한 시기적으로 단순히 우연인가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부분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사실 국정원이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상당히 정치적인 파장을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천공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라라고 하니까 저는 예.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욱 비대위 말씀 주세요. 아니 저렇게 얘기한 분은 그 태극기 집회에 가면요 예. 수천 명이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예. 아니 그 천공이라는 말 자체를 저건 악용하려는 거잖아요. 과거에 무슨 관저에도 천공이 다녀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까?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경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거고 지금 당사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분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뭐 이 개표 부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 국정원이 그거에 따라서 그 감사를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걸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가기관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정원이 천공이라는 사람 무속인이 개표 부정이 있을 수 있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를 국정감사를 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요. 그다음에 조사를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잖아요. 이거는 침투해서 해커가 얼마든지 선거 그걸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이 해킹 당한 적도 있다, 북한으로부터. 이런 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왜 천공을 끄집어 들여갖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박찬대 최고위원의 질의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질의가 생각을 부적절했다. 합니다. 네, 장 변호사님
반론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할 때 그 예. 내부에서 나온 워딩 같은 게 있습니다. 천공의 리스크가 있다. 왜냐하면 이 검증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때 대통령, 그때는 검찰총장 후보자였죠. 예. 굉장한 신뢰를 나타냈다라고 이 당 안팎의 인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공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예. 검찰총장 청문회 시절부터 있었다. 예, 그 그 얘기가 리스크는 있었다? 있다라는 아하.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대통령께 무언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근거리에 검증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걸 비선이라고 부르고 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에 처벌하고 단죄하고 재판대 세웠던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요.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반론이 뭐고? 아 개표 부정이 있다라고 예. 주장하는 거는 뭐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거는 예.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천공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국정원이 움직였다고 그렇게 국회의원이 주장을 한다면 그건 정말 대통령과 무슨 이제 법무부 장관이 어디 뭐 룸사롱 비슷한데 뭐 카페에 가서 노래 부르면서 술 먹고 새벽까지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하는 건 좋은데 좀 합리적인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그 정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 더불어민주당과 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2%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를 했던 정의당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당내 일각에서 이정미 당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있네요. 네, 정의당은 지난 주말 사이에 대표단, 의원단, 광역시도당 연석회의를 차례로 열고 당의 진로를 논의했는데요. 예. 일단 현재의 이정미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에 재창당 준비에 더 박차를 가하고 특히 노동, 녹색, 제3정치 세력과 연대연합 작업에 주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예.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청년정의당, 정의당 청년 조직의 김창인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정미표 자강론은 실패했다. 변화없는 지도부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고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예. 회견에 함께한 류호정 의원도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면서 제3지대 신당론으로 무게를 실었고요. 또 다른 단체로서 신당론을 펴왔던 대한신당 당원 모임도 이정미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권 비상지도부를 구성해 당의 노선 전환과 총선 지휘 책임을 맡게 한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이제 정의당의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라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정미 대표 리더십 문입에 좀 뭐랄까요? 좀 위태로운 그런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일단 2%에 못 미치는 득표를 한 정의당. 이번 보궐선거의 낮은 득표율의 요인은 뭐라고 판단하시죠? 전 정의당이 선명성을 잃은 지도 꽤 된 것 같고 네. 사실 과거에 있었던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 물론 그 부분을 벗어나려고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기계적으로 벗어나고자 민주당과 다른 결로 입장을 낸 부분도 사실 플러스로 적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진보당 있잖아요. 이를테면 플래카드 정치를 상당히 잘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대단히 명징하게 다가와요. 받아야 미안해라고 한다든지 지금 야당 대표 잡지 말고 물가나 잡으세요라고 한다든지 그런 성명성 경쟁에서도 그리고 진보 이슈를 가져가는 데서도 약간 정의당이 좀 밀리는 듯한 이미지 그리고 양강 체계가 너무 격돌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정치적인 이 공간. 뭐랄까요 공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여러 구조적인 이유와 또 자생적인 이유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희 PD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당의 낮은 득표율. 정의당은 자기의 존재감, 존재 이유를 많이 상실을 했죠. 그 원인은 민주당과 각을 세워서가 아니라 민주당 이중대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속적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냈어야 돼요. 자기만의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으면서 그걸 해주겠다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거기서 다른 공수처 법안이나 뭐 다른 법안들 다 통과시켜줬잖아요. 거기서 정의당은 망한 겁니다. 그때부터 정의당은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고 그 이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수민 평론가 지금 이제 정의당의 어떤 미래, 이제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 이런 가운데 이제 노동, 녹색당 이 정치 세력과의 연합론과 또 제3지대와 함께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뭐 노선에 대한 뭐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정의당의 일단은 다들 현재 정의당 대우 그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어디로 확장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의견이 크게 갈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각각의 경우가 다 여의치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정미 현 대표 체제의 노동 녹색 정치 세력과 연대 이 부분인데 예. 일단 진보당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이것은 음. 이제 풀리지 않는 음. 그런 실마리가 있는 것이고 예. 또 그 밖에 뭐 녹색당이나 민주노총 등이 이제 연대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연대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된다고 해도 그것으로 확장이 될 거냐 이 질문이 이제 제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도를 포함해서 제3지대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누구랑 손을 잡을 것이냐. 정의당이 뭐 진보의 틀을 어느 정도 벗는다고 해도 예전의 원칙이라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파트너가 어디까지냐 이 문제에서 또 난관에 부딪힌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뭐 정의당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또 선택했을 때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 가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 이중대 논란에 대해서도 그러면 민주당과 연합을 할 거냐 아니면 각 독자 노선을 더 강하게 할 거냐 이 두 의견 또 나뉘어질 수 있는데 예. 어느 쪽이든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정의당을 좀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총선이 거의 임박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재창당 수준의 혁신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죠. 자,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그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검거되었었는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네, 지난 10월 11일 오전 3시쯤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장관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가 발견이 됐는데 예. 40대 남성 A씨가 이것을 두고 사라진 범인입니다. 예. 이 A씨에 대해서 서울 수서경찰서가 용의자 동선을 추적해서 지난 14일에 체포한 바 있는데요. 예. A씨는 현재 무직이면서 정당에 소속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진술하기로는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 중에 기억나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한 장관의 주소를 알게 된 것은 유튜브 매체 더 탐사가 촬영했던 화면을 통해서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예, 매우 부적절한 그런 범죄인데 자, 이번 사건의 피의자 좀 구속영장 신청이 됐는데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이제 처벌해야 됩니까 이런 저는 경우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아하, 예, 예. 이게 뭐 이제 단발성 범죄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예. 굉장히 좀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에서 한동훈 장관의 집 주소 정확하게 이 검색을 해가지고 실제로 찾아갔고요. 예. 흉기를 두고 토치를 뒀어요. 그것도 새벽 시간대 갔습니다. 음. 이 최고급 강남의 아파트잖아요. 음. 제가 이 거주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제3자가 못 들어가는 들어가지 게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건 장치가 있는데 예. 비밀번호를 다 누르고 가야 되는데 어. 엄격하게 통제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입주민이 들어갈 때 충분히 따라 들어갈 수도 있고 실제로 아. 택배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음. 그리고 오히려 이 해당 영상을 보면 남성이 쪼그리고 앉아서 흉기랑 이런 걸 배치하는 CCTV 영상이 있는데 예. 입주자들은 집 앞에 CCTV가 있었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하. 그러니까 최고급 아파트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 같고요. 반성하는 모습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왜 그런 범행을 했냐라고 했을 때 내가 2년 동안 권력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고 그중에 한 명 떠오른 게 한동훈 장관이었다. 그럼 영장실질을 받는 단계에서도 내 모습이 뭐 몇 년 뒤에 한동훈 장관의 모습일 거다라고 언론 앞에서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반성하지 않고 또 직업이 없다는 것도 사실 영장 발부되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인 건 맞습니다. 직업이 없으면 이 메인 곳이 없기 때문에 도주할 가능성 역시 높다라고 보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좀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김종익 PD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 매우 아니, 부적절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뭐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근데 예. 물론 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과잉 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신고를 했는데 그냥 놔줬다가 나중에 보면은 뭐 아주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잘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놔뒀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 가해를 할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기본적인 이유는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권이 증오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서로. 예, 서로에 대해서 증오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 반대 예를 들면
일본에 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하는데 그거를 괜찮다고 그거 과학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러면 너희 친일파잖아 이 나쁜 놈들아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요.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어떤 증오 마케팅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무슨 저 강서구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저희 고향 지역에서도 그 호수공원에서 쓰레기 줍는 플러깅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하면서 어떤 당원 시의원한테 폭행 사태가 벌어지고 이랬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사람이 쫓아오면서 계속 뒤에서 뭐 오염수 너희가 처먹어라 무슨 돈 40억 원 니네가 물어내라 하면서 쫓아오다가 결국은 시의원을 때렸는데 그런 걸 보면 이게 어떤 정치권에 뿌려놓은 이 증오 마케팅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병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 변호사님 마무리. 정말 이 정치라는 것도 금도가 있고 뭔가 반대 진영이라고 해서 욕설을 하거나 테러를 하거나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집 앞에 어떤 위협적인 도구를 갖다 놓는 건 절대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진보 보수를 떠난 문제인 거고요. 예. 이게 정치를 민주주의를 상당히 쪼그라들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네. 정말 누구든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진실로 그런 행위들이 민주주의의 적들이기 때문에 지양돼야 되고 폐기돼야 할 행동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한판 브리핑 함께해 주신 분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